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이제 차트로 보면 미증시가 5일 연속해서 큰 음봉 나왔다가 이틀 연속해서 양봉이 나왔고 100일선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모처럼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, 그리고 이제 아슬아슬하게 좀 대롱대롱 치고받고 하고 있었던 60일선을 회복을 했죠. 60선 회복을 하고 또 이제 오히려 장중에는 지지선이 되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. 이거 이제 다음 날이 되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제 일단 보면 61선에서 치고 나가나 보다 이렇게 기대될 수 있지만, 우리가 직전에 보면 여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넉넉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뚝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. 그래서 금요일에도 또다시 상승하면서 그 121선 근처까지 밀고 올라가지면 이제 바닥을 이번에 쳤다,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라서 하루 정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하이닉스인데, 하이닉스 월봉입니다. 월봉에서 보통 이제 60월선은 5년 추세선이잖아요. 60개월이 이제 5년이니까. 이거는 이제 반도체 한 사이클 정도 반영하는 악재급에 이제 반응하는 거고, 120월선은 10년.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포감,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이평선이거든요. 근데 이 근처 찍고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좀 아슬아슬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마저 이탈하면 도대체 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지? 뭐 이런 고민이 있는 상황이었는데, 다행히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주가는 빠졌지만 하이닉스는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투자자들이 이래저래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너무 이제 목요일은 원래 이제 수급 변수가 있어서 그 다음 날까지 봐야 돼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뉴스를 보면 뭐 나이키, 페덱스 이런 거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중요했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상치가 41억 달러 매출, 그다음에 이제 EPS는 1센트 적자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비슷했어요. 그러니까 비슷했는데 비슷했다고 하나 어쨌든 그거보다 낮게 나왔고, 다음에 향후의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보면 38억 달러 정도, 그다음에 이제 주당 손실도 대략적으로 한 60센트 정도.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게 한 손실은 한 30센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가 또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생산량 조절이 되나 보다,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서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는데, 어쨌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더 빠져버리면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 상당히 중요해졌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었잖아요. 근데 페덱스하고 나이키 실적이 잘 나와서 그 우려들을 조금 완화시켜준 데다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, 향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지금 경제 어때요? 뭐 이런 거 물어봐갖고 대답하는 건데 이게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갔다,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왔고,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경제가 물가가 좀 내려와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,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에 경기 침체를 잠깐 이제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. 이게 이제 시장을 좀 올린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종목 뉴스로는 이게 그 애플과 LG 공동 협의체 구성 이런 뉴스 나와서 LG전자 올라가는데, 저는 이런 뉴스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이게 무슨 비밀 협약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걸 갖다가 저렇게 막 공개 뭐 기사 단독 달면 좋아하긴 하겠지만 저게 이제 회사 협의 과정에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좀 저런 뉴스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는데, 이제 매도는 뭐 장중 내내 매도하지는 않았죠. 그러니까 저 매도를 초반에 좀 했다가 좀 완만하게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, 코스닥은 매수했고, 기관 투자자들은 양시장 다 대량 매수했는데 이제 금융 투자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죠. 그리고 이제 투신권이 들어온 게 좀 특징이었고, 선물은 이제 이거보다 더 나중에 더 줄어서 한 6천 계약 정도인데 대부분 다 매도 청산입니다. 그러니까 신규 매수, 상승으로 베팅한 게 아니라 매도 청산. 그러니까 하락했던 거를 걷어들이는, 하락 배팅했던 걸 걷어들이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후에 이제 승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종목으로는 LG전자 오늘 열심히 샀고, 그다음에 자동차가 모처럼 이제 매수 상단에 들어왔습니다. 기아도 매수했고, 이제 현대차도 매수했고,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뭐 네이버 이제 매수, 그동안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던 종목군들이 일부 좀 들어온 게 특징이었고요. 그다음에 삼성전자, 하이닉스를 두 개를 좀 외국인들은 팔았다라는 점, 요게 이제 한데,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, 하이닉스, SDI, LG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매도 쪽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. 근데 이게 다 이쪽에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만 아니랐다면 별로 안 좋은 신호였습니다. 그러니까 내일장에서 이게 다시 좀 복원이 돼주는지 볼 필요가 있고, 기관은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특히 삼성전자 한 종목만 거의 1,500억 정도 매수해서 매수의 상당 부분 삼성전자에 좀 들어갔고, 다음에 자동차가 또 역시 매수에 들어갔죠. SDI 뭐 이런 거 샀고. 근데 오늘 뭐
기관이 어쨌든 삼성전자 매수했다라는 거는 뭐 의미는 있는데, 근데 이게 목요일은 대형주 수급엔 좀 변수가 있어서 위클리 만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업종별로 골라담는데 약간 이제 2차 전지 계열의 종목이 외국인들은 좀 보였어요.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첨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YG를 사고 대신 미디어 관련된 종목은 팔았습니다. CJENM, 스튜디오 드래곤 이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건지 볼 필요가 있고요.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역시 매수를 했고, 엔터주 참 열심히 담죠. 네, 그런 것들이 있고, 그다음에 IT 계열의 종목이 조금 동진세미캠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이제 뭐 BH라든가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그 아랫단 보면 좀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징이고, 업종으로 보면 양 주체가 이제 또 그런 종목들을 좀 담아서 연속성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슈를 보면 산타랠리에 진입하는 미국 시장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, 미국은 마지막 거래일 닷새, 새해 첫 거래일 이틀 산타랠리 간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기간에 접어들게 되거든요. 내일부터. 요게 어떻게 될지, 최근에 미국 그 ETF에 주식 ETF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. 근데 그게 이제 의미 있는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거냐,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 유래는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설명드릴게요. 그 다음에 세 가지 약재고리, 그러니까 긴축, 인플레, 경기 침체 우려. 지금 이걸 한 번에 다 뒤집을 수는 없어요.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진정돼도 지수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경기에 대해서 부드러워져서 올라간 건데, 기업들의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, 그러니까 이 고리 중에서 하나라도 좀 이제 완화되는 게 계속해서 나와줘야 됩니다. 연말까지.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좀 계속 뉴스로 던져지게 되는지, 이제 요 구도 하나만 풀려도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 좀 볼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그 선물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누적이 돼 있었는데, 이 12월 누적으로 보면 선물 매도 누적된 건 다 풀리긴 했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일부러 막 찍어 누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, 요게 이제 그래도 어쨌든 좀 풀려진,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6만 전자, 8만 닉스는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. 그 위로 올라가줘야 이제 선물로 밑에 방향, 파생으로 밑에 방향 장난 못 치겠는데, 이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요 구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특징은 뭐 통신장비, 반도체, 화장품 정도인데 이거 외에도 올라간 종목이 많아서 두드러지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제가 제목에도 단 이야기, 내년에 증시가 올라간다? 이런 게 뭐냐, 어제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고 제가 텔레그램으로 어제 밤에 보내드렸던 내용이죠. 그러니까 1928년도 이후에 2년 연속 하락한 사례가 4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공황 때 4년 연속, 2차 대전 때 3년 연속, 석유 오일 쇼크 때 2년 연속, 닷컴 버블 때 3년 연속 빠진 게 있었고, 그 뒤로는 2년 연속 빠진 게 없었대요. 근데 문제는 이제 2년 연속 이상 빠질 때는 2년차 낙폭이 훨씬 더 컸다. 무려 이제 24%, 3년차 되면 3년차는 더 크게 빠지고, 근데 지금 봐서는 이렇게 빠졌는데 내년에 더 빠진다고? 그러니까 이렇게 보긴 좀 애매하긴 하죠. 그래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? 이런 분석들이 좀 많긴 해요. 예, 근데 이제 그래서 내년도 증시가 플러스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이런 통계로 갖고 이제 제시하긴 하는데, 이제 그거는 뭐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통계들, 이거 외에도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또 따로 있었는데 그건 뭐 나중으로 미루고,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이제 연말에 이제 최근에 ETF 자금의 유입도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수급을 뒤집는 게 또 재료가 돼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겠죠. 이건 제가 나중에 보고, 예, 추억의 사진은 옛날 놀이, 예, 구슬치기, 옛날에 이제 저렇게 삼각형 바깥으로 확 밀어내는 거 그냥 내가 따오는, 예, 그런 이제 게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게 구멍 파가지고 거기다 꼬린꼬린해서 뺑뺑뺑 도는 구슬치기, 그 다음에 이제 홀짝 그러니까 맞춰서 이제 따가는 거 있었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여기 던져놓고 이제 뭐 이제 깡총 뛰어서 막 한 바퀴 팔까지 가서 하늘까지 갔다 오고 뭐 요런 게임 있었잖아요. 이건 이제 말타기 게임이 있었고, 저는 이거 다 해본 것 같긴 한데, 근데 이게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? 이거 알 정도면 거의 70년대 초반 전후 되셔야 알 텐데, 제가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기도 한데, 어쨌든 이런 게 옛날에 또 있었다라는 것도 재미삼아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어쨌든 오늘까지만 마이크 상황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주문해서 이제 배송 오는 대로 새로 설치를 할 거라서, 이러다가 마이크 부자 되겠습니다. 집에 마이크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. 하도 잔고장이 많이 나서. 네,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저는
네이버 카페 고릴라 리서치도 많이 검색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거기 올려낸 자료들 많이 봐주시고 또 독립 리서치 1기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